혹시 회사에서 교육받으면서 이거 진짜 시간 낭비인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기업 교육이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진단부터 하잖아요? 바로 그 간단한 과정 하나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뭐가 문제인지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엔 이 해결책을 어떻게 써먹는지 3단계로 착착 나눠서 볼 거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효율적인 교육,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다들 시간 아깝다고 느꼈던 그런 교육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시간만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교육들이 우리 실제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요, 이렇게 맨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첫 단계를 그냥 건너뛰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오늘 오후 교육 지루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훨씬 심각합니다. 보세요. 직원들은 당연히 교육에 참여 안 하려고 하겠죠. 교육을 받아도 실력이 느리질 않아요. 결국 회사 입장에선 시간, 에너지, 예산 이거 다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관리자들은 교육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직원들은 강사나 인사팀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는 거죠. 애초에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교육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진단 도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바로 교육 필요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지, 어떻게 우리의 접근법을 확 바꿔주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교육 필요 분석,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교육이 진짜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교육부터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을 처방하기 전에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진단부터 하는 것.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진단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설문조사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체계적인 3단계 접근법이 있어요. 마치 카메라 렌즈로 줌아웃해서 전체를 봤다가 점점 줌인해서 디테일을 파고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조직 분석, 과업 분석, 그리고 개인 분석. 이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이 3단계를 거치면 교육이 회사의 방향과 따라 놀지도 않고 실제 업무와 관련 없는 뜬구름 접는 소리가 되지도 않고 또 엉뚱한 사람한테 시간 낭비시키는 일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조직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넓은 시야에서 우리 회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 안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교육이 회사 전략이랑 방향이 맞나? 우리 회사 문화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그리고 솔직히 이거 할 돈이랑 시간은 있고? 어느 부서가 제일 급하지? 무엇보다 이걸 경영진이 밀어주고 있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이걸 해야 교육이 그냥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줌을 좀 더 당겨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 과업 분석입니다. 이제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일, 즉 직무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케터라는 직무가 있다면 이 일을 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개인 분석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듯 가장 깊이 파고드는 단계죠. 이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팀원들 중에서 이 교육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또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개인을 분석할 땐 뭘 봐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아주 유용한데요. 하나는 성과 평가 자료입니다. 이건 뭐랄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데이터죠. 분석하기 쉽고 누가 뭘 못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면담이에요. 이건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속사정을 들을 수 있죠. 왜 힘들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심지어 면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큰 착각, 바로 오늘의 반전이죠. 만약에 성과가 낮은 이유가 그 사람의 능력 부족이 아예 아니라면요? 성과가 안 좋으면 보통 쟤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교육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낮은 성과는 항상 교육으로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 진짜 원인은 완전히 다른 데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교육을 시키는 건 그냥 돈만 날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성과가 낮은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건 교육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하나는 능력이랑 상관없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일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거나 상사나 동료가 도와주지도 않고 필요한 자원도 없고 이런 건 그 사람이 안 하는 문제 혹은 할 수 없는 문제에 가깝죠. 이건 교육으로 해결될까요?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단부터 제대로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 필요 분석에 들이는 시간이야말로 전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투자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처방전의 진단만 제대로 하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첫째, 교육이 더 이상 돈 낭비가 아니라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둘째, 직원들이 저 교육 꼭 듣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성과가 진짜로 오르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넷째, 교육팀에 대한 신뢰가 쌓이죠. 마지막으로 모두의 시간과 돈을 아끼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결국 이 진단 하나가 교육을 그냥 수동적인 행사에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조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지금 당장 우리 회사나 팀의 성과 문제 하나를 진단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회사의 큰 전략부터 보시겠어요? 아니면 매일 하는 그 일 자체를 뜯어보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시작점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